보통 예금 거래인데 찾으신 금액이 276만 원이 있고, 자, 거래처 주식회사 대림 자동차에서 구입한 업무용 승용차에 당월분 할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자, 그럼 우리 대림 자동차에 할부했었으면, 그럼 할부했을 때 우리 계정 과목을 미지급금이라고 적어뒀겠죠. 그럼 이제 그 돈이 이체된 거니까 우리는 미지급금 지우면서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거래 날짜는 보통 예금에 적혀 있는 2월 20일자로 해서, 자, 일반 전표 2월 20일 날 대변의 보통 예금에서 국민은행 276만 원이 나가고, 차변에 미지급금이고 대림 자동차한테 적혀 있던 금액 276만 원을 지워주고, 자, 다음 4번 약속어음의 배서 양도. 자, 2월 21일 날 백세 의료기에 외상 매입 대금 1,700만 원 중 1,210만 원은 혁주 유통에서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으로 배서하여 지급하였으며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백세 의료기의 외상 매입 대금, 외상 매입금을 지우면서 1,210만 원을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 위에 이 어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혁주 유통한테 받은 거. 자, 이 받을 어음을 배서 양도했고,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을 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그럼 날짜 2월 21일 날 어음을 배서 양도한 거죠. 자, 분계 먼저 차변의 외상 매입금, 백세 의료기기 금액 1,700만 원인데 여기에 받을 어음을 주고, 이건 혁주 유통이 발행한 거고 1,210만 원짜리, 그리고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490만 원을 지급했다. 자, 이렇게 먼저 분계를 해놓고, 다음 이제 받을 어음에서 F3번 자금 관리로 가고, 자, 아래 어음 상태는 할인이 아니라 3번 배서라고 적혀 있죠. 자, 3번 배서라고 바꾸고, 어음 번호는 F2번 누르면 혁주유통 거 선택해 주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급 거래처, 자, 이걸 이제 백세 의료기기한테 지급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되겠죠. 백세 의료기기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아래 배서라고 바꾸고 F2번 눌러서 어음번호 선택하고, 그리고 지급거래처에 백세 의료기기를 써주면, 자, 이번 문제는 끝이고. 자, 다음 5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에서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럼 우리는 카드 거래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냐 봤더니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럼 미지급금의 카드사 붙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 뭐 불공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얘는 원래 일반 전표 써야 되죠. 불공제 사유인데 카드라서. 자, 그리고 자동차 기름 넣은 거니까 차량 유지비라고 쓰면 돼요. 자, 그럼 거래 날짜는 3월 21일이고 5만 5천 원 쓰면 분리될 거고, 주유소는 주유소는 필요 없구나. 삼성카드다. 자, 이 정보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3월 21일 날 우리는 차변에 자동차에 기름 넣었으니까 자 800번대 차량 유지비가 55,000원이고 대변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고 삼성카드에 우리는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써두면 되겠어요. 자, 다음 6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에서 자 기부금이네요. 자 우리는 법정 기부금이고 현물 물건으로 줬네요. 금액은 200만 원치. 자 3월 27일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당사 상품인 어린이 마스크 2,000매 원가 200만 원을 기부하고 수취한 기부금 영수증이다. 자 그럼 이건 우리 회사의 상품인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린 3월 27일 날 우리 지금 기부한 거니까 차변에는 기부금 금액은 우리 장부에 200만 원치 적혀 있던 거. 자 근데 우리가 준 거는 현물 기부로 상품이고 우리는 재고자산이 대변에 오면 꼭 잊지 말고 타계정으로 대체 저기요 8번 써서 우리 200만 원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래자료 입력은 끝났고 자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 자 첫 번째 문제는 우리 과세매출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래 주식회사 찬력 상사에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아래 평가 문제 보면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할 것. 자 그러면 4월 17일자로 해서 그냥 쓰면 되겠네요. 매일 매출 전표 입력 가서 4월 17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자 위에 F7번 복수거래. 자, 패션 마스크고 수량은 120 단가는 5,800 면 마스크 120 단가는 5,000원. 그리고 확인하고 자, 거래처명은 공급받는 자가 찬협 상사고 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니까 전자세금은 띄워놓고 자 전액 상품인데 외상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우리 분계 외상이라고 하면 상품 매출에 외상 매출금으로 금액이 들어왔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세금계산서 발행할 건데 FAT 1급은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 위치가 좀 달라요. 우리 TAT 2급 할 때는 중간쯤에 있었죠. 얘는 제일 위에. 자, 여기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 클릭하고 자 4월달 거니까 4월달로 조회하면 방금 찬협 상사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나오고 자 전자 발행 확인 발행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매출 조회 발행 이렇게 해서 승인번호 나오면 자, 이번 문제 끝났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매출 거래에서 자 빨간색 세금 계산서네요. 자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매각 전의 자산 내역은 차량 운반구 기초가액이 취득원가겠죠. 2천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만 원이다.
자, 매각대금은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고 매각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 것. 자,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이건 고정자산 등록하고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보는 건 얘는 그냥 문제에서 메인 매출 자료만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문제 내용 보니까 장부가액 1,500만 원짜리인데 1,500에 팔았기 때문에 뭐 유형자산 처분이익 처분손실은 안 나오겠어요. 딱 맞겠죠. 지금 2,000만 원에 사서 500 다른 건데 이걸 1,500만 원에 팔았으니까 딱 금액이 일치하겠죠. 자, 그럼 작성일자 5월 7일자인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우리는 승용차고 1,500만 원, 거래처는 명성자동차. 자, 이번엔 전자 입력, 분계는 혼합. 그럼 상품 매출을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 다음 번호 감가상각 누계액을 500만 원 쓰고, 차변에 우리는 돈 받는데 말일날 받기로 했다는 건 오늘 안 받았어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수금이고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1,650만 원이라고 쓰면 딱 맞으니까 전표 발행이 끝나네요. 자, 다음 3번 매출거래의 빨간색 전자계산서. 이번엔 계산서예요. 의료잡지인 월간 장수시대 면세상품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뭐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라는 거죠. 항상 면세품 팔면 견영사업 한다라고 가정을 넣어줘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 작성일자가 5월 20일 날. 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13번 매출 면세고, 월간 장수시대 수량 30, 단가 2만 원. 거래처는 나영 약국이고 전자계산서죠. 자, 분계는 문제에서는 대금 지급 내용이 안 적혀 있는데 계산서에 외상이라고 다 적혀 있죠. 그리고 문제 상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고 대변에 상품 매출이고. 자, 다음 4번 매입거래. 자, 파란색 전자세금 계산서네요. 자, 대표이사 김사훈 자녀가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대금은 전액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근데 대표이사 자녀가 사용할 거라는 건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4번 불공이고 대표이사가 가져간 거니까 대표이사가 가져갔을 때는 가지급금에 거래처 써줘라 그랬어요. 그죠? 사업 관련은 지출해서 직원이 가져갔으면 우린 복리후생비라고 쓸 건데 대표이사가 가져가면 가지급금이다. 거래처 김사훈 이렇게 쓸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5월 26일이고 자, 매입세액 공제 안 되니까 54번 불공. 자,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고 우리가 산 건 노트북이고 한 대 180만 원. 공급자는 서울컴퓨터. 전자세금 계산서고 자,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줘야겠네요. 자, 우리가 산 거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대필사 이름 김사훈. 자, 대면에 대금 지급해야 되는데 전액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다. 198만 원. 이렇게 쓰면 자, 얘는 끝났네요. 자, 다음 5번.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는데 본사 직원의 명함을 인쇄하고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았고 부가가치세 별도로 적혀 있으니까 얘는 57번 카드과세고 날짜는 5월 28일 날, 그리고 카드사는 우리카드고 거래처는 친절명함이고. 자, 이렇게 이 정보가 필요했죠. 그리고 직원들 명함 인쇄했으니까 도서 인쇄비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날짜 5월 28일 날 우리 57번 카드과세 우리 명함을 받고, 아이고 카드 썼어요. 진짜 카드사 우리카드 명함을 받고, 자, 금액 11만 원이라고 쓰면 분리되고, 거래처는 친절 명함. 분계는 자, AT 시험에서는 카드면 무조건 카드로. 그럼 미지급금액 카드사 붙어 있고 우리는 800번대에 도서 인쇄비로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자, 매입 거래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또 파란색인데 상품을 매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6월 15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모두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계약금 이야기할 때 날짜 알려주면 일반 전표 가고 안 알려주면 거래처 원장 가서 조회하라 그랬죠. 자, 얘는 6월 15일 일반 전표 가서 우리는 선급금이다라고 튼튼 마스크한테 200만 원 준 거 확인했어요. 자, 그럼 상품 산 거니까 뭐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그럼 세무연서 받았으니까 우리 6월 19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면 마스크 3,000개 3,500원. 거래처는 튼튼 마스크. 전자 입력. 자, 이번에 혼합이라고 해야겠네요. 우리가 산 건 상품 맞고 대변에 오늘 과거에 선급금으로 200만 원 준 거 방금 확인하고 왔고, 나머지는 월말에 주기로 했고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이다. 자,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자,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참고하여 3월 31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받을 세액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자, 이번에 3월 31일자로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장부에 정리해서 넣어두는 거네요. 자, 그러면 자, 이 문제 나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고 일기 예정인 1월 1일부터 3월 31일. 자, 그럼 우리는 매출세액인 동그라미 가가 부가세 예수금이고 동그라미 나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대급금이고, 그리고
27번 차가감 납부세액이 우리가 세금 낼 건데 플러스로 나 있으면 미지급 세금, 마이너스면 환급받을 거라서 미수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시험 때 이 금액 적어 놓고 자, 예수금 정리하는 거니까 차변에 오고 그래서 대급금 정리하는 거니까 대변에 갈 거예요. 얘는 미지급 세금이라고 써두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일반 전표 3월 31일 날 우린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방금 봤던 1,485만 8천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673만 5천 원. 그럼 나머지는 다음 달 25일 날 낼 거니까 미지급 세금 그리고 세무서 거래처 써라 그랬으니까 세무라고 쓰면 세무서 하나 나올 거고 차액이 812만 3천 원. 자, 전에 제가 이런 형태 나오거나 아니면 4월 25일 날 이거 납부하는 거 나오거나 두 개 중 한 개 나온다라고 했던 타입이죠. 자, 다음 결산 문제 볼게요. 자, 기타 결산 사항에 10월 2일 구입한 소모품 중 결산 시 미사용액은 15만 원이다. 자, 지금 이렇게 이연에 대한 문제 나올 때 AT 시험은 이 날짜를 가서 조회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입할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문제에 안 적혀 있어요. 그럼 10월 2일자로 일반 전표를 가보면 자, 구입할 때 소모품이라고 해서 400만 원을 썼네요. 확인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소모품이 이 차변에 있으면 12월 31일 날 대변에 소모품이라고 쓴다라는 건 알겠죠? 자, 그럼 금액은 얼마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지금 소모품 세자잖아. 제가 세자 사용액 써야 되는데 미사용액 알려줬죠? 방금 사올 때 얼마였어? 400만 원이었잖아. 근데 150만 원 남아 있으면 사용한 250만큼만 우리는 지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액 항상 내가 쓸 금액인지 아니면 얘 뺀 나머지 금액을 써야 되는 건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돈은 차변에 소모품비 800번대로 써주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이 있는데 자,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 금액 감가상각비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냥 결산자료 입력 자동 계산 가서 할게요. 자,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자, 엔터 치고 우린 FAT 1급은 우린 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확인 누르고 자, 그럼 첫 번째 유형자산은 아래쪽 조금 내려보시면 자, 여기에서 여기는 500번대가 없으니까 감가상각비만 찾으면 돼요. 그럼 차량 운반구 360만원, 비품 192만 2,380원, 자, 무형자산에서 소프트웨어 150만원 이렇게 쓰고 그리고 전표 추가해줘야지 분계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결산 문제가 끝났고 자, 다음 이제 조회 문제인데 자, AT 시험의 조회 문제는 객관식이에요. 그리고 AT 시험은
여기에 어느 장부를 들어갈 건지 적혀 있어요. AT 시험은. 그럼 총 계정 원장에서 조회하라는 거죠. 하반기 중 상품 매출 금액이 가장 많았던 달은. 그럼 우린 총 계정 원장에서 7월부터 12월 상품 매출에서 대변의 금액 제일 큰 거 찾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 스마트 A는 상반기만 나오지 않고 1년치 다 나올 거니까, 자, 총 계정 원장 가서 1년치가 한 방에 다 나오죠. 그럼 여기에 상품 매출만 써서 내가 7월부터 12월자를 보면 돼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많았던 달을 물어보니까 11월 달이죠. 11월 달이니까 답은 얘는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는 건데,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9번 칸 금액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확정으로 가서 자, 여기에 9번에 2억 9,150만 원 적혀 있는 2번 쓰면 되겠죠. 여기는 답안 수록 눌러보면 여기 아래쪽에 지금 조회 문제 거 답 있죠. 이런 식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이론 문제 받고, 실기 문제 받고, 이제 이론 문제 좀 봅시다. 뭐 FAT, TAT 전부 다 이 회계사의 시험은 원가 회계 문제가 없어요. 원가 회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재무회계나 이런 쪽의 문제가 좀 더 그래서 깊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다음 중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틀린 거 물어봤어요. 1번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작성하는 것이다. 자, 우리 계속기업의 가정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엄청 오래됐죠? 우리 6월달에 이야기했었어요. 자, 앞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할 거다, 이런 전제로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였죠. 자, 두 번째,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우리 구분 통합의 원칙에서 우리 뭐 매출 채권이나 현금이 형문성 자산은 통합해 가지고 보여주죠. 자, 다음 3번, 재무제표는 단기 재무제표와 전기 재무제표를 함께 표시해야 된다.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니까 3번은 맞고, 4번에 단기의 재무제표 항목의 분류를 변경했다 하더라도 전기 항목은 재분류하면 안 된다. 자, 분류를 바꿨으면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다른 걸 금액을 손대거나 기준을 바꾼 게 아니면 분류는 같이 수정해서 보여줘야 외부 이용자한테 더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해도 되는데 재분류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4번이 틀린 거죠. 금액을 다른 걸로 측정한다가 아니라 서로 뭉쳐두는 걸 바꿨으면 앞에 것도 뭉쳐둔 걸 바꿔줘야 우리가 비교할 거잖아요. 그죠? 자, 다음 2번을 볼게요. 다음에 결산전리분계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결산하는 건데 손익계산서라면 수익비용 계정 과목을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급여라고 있는 건 영업비용이고 50만 원이 더 생길 거고, 다음
두 번째 단기매매 증권 수종 분계는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영업 외 수익이 70만 원 늘어나겠네요. 자, 그럼 1번에 영업 이익은 20만 원 증가할 것이다. 자, 영업 이익은 우리는 급여는 영업 이익에 들어가겠죠. 판관비니까. 그죠? 근데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 이익이 안 들어와요. 그럼 50만 원만큼 비용만 더 들어가니까 영업 이익은 50만 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런데 1번은 20만 원 증가한다니까 틀렸고 2번 영업 이익은 우리 50만 원 감소할 것이다. 2번은 맞네. 다음 3번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얘는 법인세 빼기 전까지 아래 다 내려온 거죠. 영업이익까지 영업이익 수익 그 비용까지 전부 다 들어간 거니까 여기는 20만 원 감소할 것이다. 자, 우리는 급여 비용이 50인데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 수익이 70이니까 이익은 20만 원 증가하겠죠. 4번에 법인세 차감용 순이익은 70만 원 증가한다. 20만 원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답은 2번만 맞네요. 자, 다음 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상품의 매입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1월 2일 상품 구입을 위한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했고, 자, 1월 5일 날 상품 매입 과정에서 운반비 5천 원 및 운반 보험료 1천 원을 지급했어요. 그럼 이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겠죠? 취득 시점 이전 거니까. 자, 그리고 1월 2일 날 상품 구입을 위한 잔금 1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전부 다 매입 금액 다 합쳐야 되는 거네. 그럼 10만 원하고 1월 5일 날 6천 원 하고 1월 20일 날 잔금 100만 원까지 하면 110만 6천 원이 우리 상품의 매입 금액이라서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다음 4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럼 우리 7월 1일 날 기계장치를 350만 원에 취득하였다. 내용연수 5년, 정해법 잔존가치 50만 원, 월할상가. 기계장치를 330만 원에 처분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전년도 6개월치하고 올해 1년치의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정해법이니까 350만 원 취득 원가에 잔존가치 50만 원 뺀 거에 우리는 내역연수 5년으로 하면 1년의 감가상각비가 60만 원이겠죠. 1년짜리.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 얘는 전년도 6개월치만 계산하면 되네. 올해 1월 1일 날 팔았으니까. 그럼 전년도는 이 60만 원의 절반인 30만 원만 우리가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얘 취득 원가는 350만 원인데 감가상각이 30이면 320만 원짜리 우리 기계장치인데 이걸 330만 원에 팔았으니까 당연히 10만 원 이익이라고 나오겠죠. 그죠? 장부 가격만 구하면 금방 나오는 거네요. 자, 5번. 자, 다음 자료에서 비유동 부채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이번에 비유동 부채 물어봤네요. 자, 1번 사채. 사채는 3년, 6년짜리라서 비유동 부채다라고 했고, 외상 매입금은 우린 유동 부채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직원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비유동 부채고, 유동성 장기 부채는 비유동 부채를 유동 부채로 만들어주는 계정이죠. 유동 부채고. 그래서 사채하고 퇴직급여 합치면 30만 원이니까 답은 3번. 자, 다음
6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상품 판매 관련 자료이다. 주식회사 항공의 5월 20일자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3월 20일에 주식회사 세무에 상품 300만 원을 판매하고 5월 10일에 받은 계약금 3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5월 20일에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자, 그럼 우린 대변에 상품 매출 300이고, 자, 그럼 차변에 우리는 30만 원은 계정 과목 뭐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받았던 거죠. 선수금이다라고 30만 원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받을 어음이다. 270만 원.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지금 AT 시험은 이론 문제에도 문제 위에 보시면 실기 이론이라고 적혀 있어요. 한마디로 실무 내용 분개를 쓴 거라서, 그래서 우리 실기 잘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또 보면 또 얘만 잘하면 쉬워요. 얘는. 자, 다음 7번 보면,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외상 매출금 및 대손 관련 자료이다. 2020년 말 결산 시 추가로 계상할 대손 충당금은 얼마인가? 자, 일단 외상 매출금의 기초 잔액은 1억이고 대손 충당금 기초 잔액은 100만 원이다. 우리 이걸로 시작하는 거죠. 대손 충당금 잔액 가지고, 그래서 질문한 거는 기말에 얼마 추가할 거냐, 이게 질문인 거고, 그럼 기초가 100만 원인데 그 다음 단기 외상 매출금 대손 발생한 게 50만 원이고, 그러면 남아있는 잔액은 50만 원만 남아있는데,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이 7천만 원이고 그 아래 결산 시 외상 매출금 잔액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대요. 그러면 70만 원 설정할 거죠. 70만 원 설정할 건데 지금 잔액 얼마 남았어요? 50. 그럼 20만 원만 보충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우리 2번 20만 원이 되죠. 자, 다음 8번. 다음 중 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하여 올바르게 말한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왼쪽부터 갈게요. 김사원. 상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기록합니다.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 줘야 되니까 미리 준 돈이다. 선급금 맞고. 자, 박 부장. 유형자산인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6개월 후에 받을 금액은 미수금으로 기록합니다. 기계장치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럼 미수금이라고 하니까 얘는 맞고. 자, 다음 3번. 우리 건물 구입을 위해 지출한 계약금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자, 이건, 자, 얘는 선급금 해도 되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도 되는데 AT 시험은 건설 중인 자산을 좋아해요. 그 계정감 쓰는 걸 좋아해요. 어차피 건물이 될 건데 그 전까지 일반 재고 자산의 계약금은 선급금 선수금을 쓰는데, 근데 유형자산 취득을 위해서 주는 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더라도 건설 중인 자산을 쓰는 걸 회계사에서는 좋아해요. 두 개를 분리시키는 보기 위해서. 자, 그래서 현과장도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김사원 박 부장인 1번하고 그리고 김사원 박 부장 현과장 적혀 있는 4번하고 여러분은 두 개를 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시한 거는 4번이 답인데 1번에 대해서 선급금으로 처리하는 걸로 이제 신청하면 얘네들 맞다고 해줄 거예요. 얘는 이 문제 말고 옛날 다른 거에서 선급금 처리한 거 이런 문제에서 했는데 얘네들은 공지 안 해주고 그 사람한테 그거 맞다고 답변을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애들이에요. 자, 다음 9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항공의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럼 여기에서 매출 총이익을 물어보는 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고, 자, 우리 기초 기말 매출 원가, 여기에 매입액인데, 자, 여기 매입액하고 매출액은 앞에 순자가 항상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순자가 생략됐다는 것, 애누리나 할인은 뺀 금액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자, 그럼 이제 있는 글자들을 좀 채워 넣어 보면 기초 상품 재고액이 100만 원이고, 지금 얘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다음 단기 매입액이 200만 원이고, 자, 단기 매입 운임이 적혀 있네요. 그럼 매입 운임이면 더해줘야 되겠죠. 여기 더해줄게 15만 원이고, 자,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150만 원이고, 매입 할인이 5천 원 있네요. 5만 원이네. 자, 그러면 할인은 빼야 되죠. 5만 원이고, 단기 상품 매출액이 300만 원이다. 자, 여기 3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줬어요. 그럼 얘네들 합치면 210만 원이 되고, 210만 원. 그럼 310만 원에 150만 원이면 얘는 160만 원이고, 그럼 여기에 160만 원 빼면 매출 총이익은 140만 원이다라고 되죠. 그래서 답은 140만 원이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0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중 아래 항목과 관련한 결산 분계가 누락될 경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10월 1일 임대 계약을 맺고 현금으로 받은 1년분 임대료 360만 원을 전액 임대 수익으로 인식했대요. 그러면 내년의 수익을 전부 다 올해 인식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럼 내년 수익이 얼마야? 지금 1년분 임대료가 360만 원이라는 건 한 달에 30만 원이라는 건데, 내년 9월 30일까지니까 9달이면 270만 원이 되겠죠. 270만 원만큼 내년 수익을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 안 했으니까 이익이 270만 원만큼 과대 계산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얘는 수익으로 처리했으면 내년 거 취소하는 분계해야 되는데 걔를 누락한 거예요. 그럼 270만 원 내년의 수익을 취소 안 했으니까 올해 수익이 270만 원 과대 계산이 되어서 이익이 270만 원 늘어날 거란 이야기예요. 자, 다음 11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자, 1번 외상 판매의 경우 대가를 수령할 때, 외상 판매면 재화를 인도할 때, 이때가 원칙이죠. 자, 두 번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재화의 가공이 완료되는 때, 아니죠, 이건 용료의 공급인 거고, 재화의 공급 보는 것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 2번 틀렸고, 3번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때는 우리는 돈을 인치할 때, 자판기에 돈 뺄 때. 자, 그리고 4번에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자, 4번이 맞다. 장기 할부 매출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자,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자, 1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해.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해서 등록해야 되니까 명지는 틀렸고, 자, 수정.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 사업 개시일 이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정 틀렸고, 자, 하주.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어. 자, 예, 그냥 길 가다 보이는 세무서 하면 된다라고 전에 이야기했던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예, 하주는 올바르게 설명했고, 자, 다음 제영. 사업장 종원 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야 돼. 이게 뭔 소리야? 직원이 수가 바뀐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 좀 바꾸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4번 틀렸고 맞는 답은 3번 하주만 맞네요. 자,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자, 1번 상품권의 판매. 상품권은 과세 제화가 아니죠. 상품권이나 아니면 또 뭐 유가증권이나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두 번째 저작권의 양도, 특허권에 대여. 저작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특허권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고, 정기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죠. 얘네들은 다 과세 거래고 1번이 아니네요. 자, 다음 14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치하였다. 자, 4월 19일 날 사업용 원재료 매입한 거는 오른쪽에 부가가치세액이네요. 공제받을 수 있고, 4월 26일 날 대표이사 주택 수리한 거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150만 원 일단 불공제가 되죠. 자, 다음 5월 3일 날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공장 부지면 토지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니까 500만 원은 또 얘는 불공제고, 6월 25일 날 기계장치 구입한 거는 뭐 매입세액 공제가 되겠죠. 자, 그럼 물어본 거는 불공제 세액 물어봤으니까 4월 26일, 5월 3일 둘이 합쳐서 650만 원이 불공제액이니까 답은 2번이네요. 자, 다음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작성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작성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 맞죠? 두 번째, 택시 운송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택시 아저씨하고 이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죠? 다음 세 번째,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없죠, 면세. 다음 4번, 간이과세자는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아니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